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8일 새벽에 발표된 7월 FOMC 결과를 가지고 나스닥 증시가 뭐 4% 이상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과연 그 주식시장은 무엇을 사실은 이런 7월 FOMC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랠리를 펼쳤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FOMC에서 뭐 75bp,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되는 금리 인상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75bp 인상 자체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환호를 한 부분 자체는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럼 주식시장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를 했냐라고 보면은 제목에 있듯이 파월 의장의 그 피벗 가능성을 사실은 조금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피벗이라는 것은 전환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아시겠지만 3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폭이 이제 확대되는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스텝을 좀 밟아오다가 이제 조금 그 금리 인상 스텝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 자체가 다소 좀 둔화, 좀 소폭으로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형성이 된 것이 이번 그 주식시장 랠리 또 이번 7월 FOMC를 조금은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어떤 중요한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FOMC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물가 우려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조금은 좀 시리어스하게, 그러니까 좀 아직도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앞으로도 또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오르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에서 3.5%까지 인상할 수 있 것으로 이제 밝힌 점과 더불어서 데이터, 그러니까 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인상 속도를 적절히 이제 늦출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밝힌 것이 말씀드린 대로 파월 피벗의 어떤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연말 기준금리의 수준입니다. 요번에 그 75bp를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그 기준금리 자체는 2.5%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말에 3.5%라는 최고 금리 수준을 만약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앞으로 세 번의 그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그 세 번의 회의에서 결국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만 금리를 이제 인상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만약 7월에 이어서 9월에도 75bp를 사실은 인상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 남은 두 차례에서 금리가 인상될 폭은 25bp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는 이제 금리를 안 올리고 한 차례면 25bp 정도만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텝 자체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도 한 발 나가서 저희가 만약 3%대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남은 그 세 차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 자체는 50bp에 이제 그칠 수 있는 그 가능성, 뭐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지만 여하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 자체는 결국 지금의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소위 이제 빅 스텝 50bp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베이비 스텝 25bp로 인상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시장이 가장 목마르게 기대했던 미 연준의 어떤 또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행보가 이번에 조금은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식장의 그 급등 배경으로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당사 홈페이지 자료를 이제 올려놓은 걸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결국 2분기에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뭐 침체로 갈지 아닐지는 사실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여하튼 기술적인 침체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파월 의장 자체가 뭐 확실하게 경기 침체와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경기 자체가 침체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제 제시한 것이 이제 고용시장인데요. 물론 이제 고용시장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임금 상승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가 압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고용시장 자체가 워낙 좀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소비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설사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통상적으로 뭐 2분기 연속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어떤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어떤 침체 그러한 것들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실제 그러한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 자체가 실제 어떤 급격한 침체 국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또 2000년 초반 IT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 자체를 상당 부분 낮게 해주는 것이 이제 고용시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한 경기 침체를 좀 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시장이 그동안은 상당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또 경기 자체가 조금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식시장 자체가 좀 상당 부분 랠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FOMC 물론 조금 이제 우려의 시각으로 좀 봤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상당 부분 희석되거나 상당 부분 약화됐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7월 FOMC 회의 결과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또 주식시장 자체가 그것에 아마 환호를 했던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 이러한 뭐 파월 피벗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일부 나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가 압력 자체가 연준의 기대처럼 또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장 자체가 또 화들짝 놀래서 또 주식시장 자체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물가 상승 자체가 정점을 결국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3분기 정도의 미국의 물가 정점 자체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9월 FOMC에서는 정말 금리 인상 스텝 자체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제목에 있듯이 제가 뭐 파월이 아니라 푸틴 마음에 달렸다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는 결국 지금의 미국의 물가 흐름 최근에 보면 공급망 완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물가 정점론에 좀 힘을 얹어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특히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그 불안 요인 자체는 여전히 좀 잠재해 있다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이 3분기의 물가 정점론에 대한 것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 성명서에도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를 이제 침공이라는 표현 대신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을 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인플레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찌 보면 사실은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장기화가 미 연준도 물가 흐름에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한 것 같고요. 특히 푸틴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의 불안에 따른 인플레 압력 자체를 결국 미 연준도 사실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러시아의 어떤 뭐 그 기술적인 결함 뭐 이러한 것들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중단이 됐고 요번에도 또다시 뭐 기술적 결함 문제를 들어서 공급량 자체를 상당히 이제 줄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한 상황들이고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원유 가격, 우리가 배럴당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300불 정도가 그 지금 천연가스 가격으로 저희가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100불이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운 정도의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그 러시아가 정말 겨울에 가서 이러한 유럽으로 보내는 이 천연가스 공급 자체를 어떻게 할지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 각국 자체가
천연가스 또 에너지 겨울철 에너지 수요 자체를 뭐 15% 줄이자라는 어떤 결의를 사실은 지금 할 정도로 여전히 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불안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분기 물가 정점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천연가스의 그 원활한 공급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 부분 우려의 시각 자체가 커지던 이러한 것들이 이번 7월 FOMC를 계기로 해서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결국 물가 정점과 관련해서 결국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보내는 이 천연가스 이 공급 자체가 더 원활해지느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조금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물가 자체가 이제 정점을 조금 찍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러한 유럽의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그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좀 최악의 국면에서 좀 벗어나는 좀 다행스러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계속 강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천연가스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은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오늘의 결론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